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위정척사 운동과 이모군란 그리고 개화파의 분화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보고 올게요. 지난 시간에는 강화도 조약을 비롯하여 조선이 외국과의 통상수교를 맺는 과정과 고종의 개화 정책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간략하게 살펴보면 강화도 조약은 일본과 맺은 조약이었는데요. 조선이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라는 의의를 갖지만 불평등 조약이라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맺은 조미수호 통상조약 역시 최애국 대우, 치외법권 등 불평등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한 뒤 이루어진 개화정책 등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통리기무화문이라는 기구를 중심으로 근대 기구들을 설치하는 내용에 대하여 살펴봤는데요. 잘 기억나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전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이렇게 고종을 중심으로 개화정책을 실시해 나가는 조선, 이러한 조선에 반대하는 세력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도 학교에서나 친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개화에 반대하는 세력이 등장합니다. 무조건 개화를 하는 것이 좋은 것도 아니고 무조건 전통만 고집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죠. 이번 시간에는 개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시간까지 우리가 배운 시기에 해당하는 반대 입장이기 때문에 지난 영상과 함께 비교를 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렇게 개화 정책에 반대한 사람들을 우리는 위정척사파라고 부릅니다. 위정척사란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바른 것을 지키고 간사한 것을 물리친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조선의 전통을 바른 것으로 보고 다른 것을 간사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반대했습니다. 위정척사 운동은 시기에 따라 다른 주장을 펼치게 되는데요. 각 시기별로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860년대 서양이 조선에 들어왔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힌트는 프랑스와 관련된 사건과 독일인 오페르트와 관련된 사건인데요. 네, 바로 병인양요와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죠. 이때 이들이 주장했던 것을 우리는 통상이라고 했습니다. 즉 교류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류를 하기 위해 보여준 서양 국가의 모습이 조선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죠. 그래서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기정진, 이항로라는 사람인데요. 유학자인 이들을 중심으로 조선에서는 서양과 통상을 맺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렇게 통상 반대 운동이 일어나다가 1876년이 되면 일본이 조선에 개항을 요구했죠. 바로 지난 시간에 배운 강화도 조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해준 부분이기도 했는데요. 역시 강화도 조약 체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최익현입니다. 최익현은 일본, 즉 외나 서양이나 생김새는 다르지만 결국 생각은 똑같다는 외양일체론을 주장하며 개항에 반대하였습니다. 최익현은 위정척사운동의 대표적인 인물로 이후 의병운동에까지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잘 기억해주세요. 이처럼 반대를 했지만 결국 조선은 개항을 하게 되었죠. 이후 1880년대에 일어났던 위정척사운동은 개화를 반대하게 됩니다. 시기적으로는 청나라 사람인 황춘센이 쓴 조선 책략이 조선으로 유입되고 조선 정부 역시 개화 정책을 실시하면서 일어납니다. 미국과의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맺게 되는 시기에 등장한 것이 바로 개화 반대 운동입니다. 개항은 이루어졌지만 그래도 일본은 아시아 국가였잖아요. 그런데 미국을 비롯한 서양 세력들과의 관계는 경계한 것입니다. 서양의 문화 등이 조선에 들어오면 단순한 경제적인 교류 차원이 아닌 조선의 뿌리, 즉 유교 질서가 무너질 것을 우려한 것이죠. 그래서 이를 영남 지역의 유생들을 중심으로 반대하게 됩니다. 이를 영남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올린 상소라는 뜻에서 영남만인소라고 합니다. 이를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이만손입니다. 이렇게 1860년대부터 1880년대에 이르기까지의 위정척사 운동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각 주장이 잘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장에 대해서 쉽게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1860년대에 있었던 통상 반대란 물건을 사고 파는 관계 자체를 반대한 것이고 1870년대의 개항 반대란 항구를 개방하여 외국배가 조선에 들어오도록 허용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개화 반대란 새로운 사상, 문물, 제도를 수용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결국
물건 교류도 반대했던 조선이 물건 교류 반대가 실패하자 물건 교류는 인정하지만 오랑캐의 배가 조선에 들어오는 것은 안 된다라고 반대를 했다가 이 역시 실패하자 그럼 최소한 우리의 문화만큼은 지켜야 한다. 따라서 서양의 문화, 제도 등은 수용할 수 없다라고 주장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이렇게 반대한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1890년대 이후가 되면 글과 상소가 아닌 직접 무기를 들고 싸워 물리치겠다고 하는 항일의병운동으로 계승됩니다. 우리도 일반적으로 말과 글로 먼저 뜻을 설명하잖아요. 그러다가 통하지 않으면 감정적으로 화가 나면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폭력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런 모습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위정척사운동이 갖는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 즉 의의와 한계는 무엇일까요? 먼저 위정척사운동은 외국 세력에 반대하고 외국의 정치, 경제적 침략을 반대하는 운동이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후 항일의병운동으로 계승되었다는 것이 의의가 되겠습니다. 그럼 한계는 무엇일까요? 흥선대원군 정책의 한계와 마찬가지로 근대적인 개혁에 방해가 되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위정척사운동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학습 목표인 1882년에 일어난 이모군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개화정책이 이루어지면서 만들어졌던 신식군대를 기억하시나요? 바로 별기군이었는데요. 기존에 있었던 조선의 군인들은 이 별기군이 생기면서 차별을 받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군인들 월급을 받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 조선은 별기군과 구식군인을 차별했습니다. 별기군에는 여러 지원을 해주고 월급도 제때 주는 반면에 구식군인에게는 월급조차 주지 않은 것이죠. 그것도 한두 달이 아니라 무려 13개월이나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월급을 주지 않는다? 생활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겠죠. 심지어 참고 기다리다가 드디어 밀린 월급을 받았는데 이상하게 준 겁니다. 당시에는 월급을 쌀로 받았는데요. 13개월을 굶어가면서 참다가 받은 쌀에 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쌀 포대 속에 쌀뿐 아니라 모래, 겨가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당시 월급을 받은 군인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화가 나죠. 들고 일어나겠죠. 그렇게 해서 일어난 것이 이모군란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월급으로 주는데 100만원이 한국 지폐가 아니라 그 사이에 이름도 모르는 나라의 화폐가 들어있는 겁니다. 심지어 이 나라의 화폐는 환전도 불가능한 것이었죠. 여기에다가 당시 백성들 역시 불만이 최고조가 됩니다. 개항을 하면서 일본 자본이 조선 경제를 장악한 결과 백성들도 먹고 살기 힘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일반 백성들까지 가담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1882년, 즉 이모년에 일어난 군인들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난, 즉 이모군란이 되겠습니다. 이들은 먼저 별기군의 일본인 교관이었던 호리모토를 살해하고 일본 공사관을 습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화정책을 실시한 민씨 집안 등 고위 관리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자 위협을 느낀 고종의 부인인 민씨는 피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성공한 듯 보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치를 해야겠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또 생깁니다. 여러분, 군인은 뭘 하는 사람들이죠?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이죠. 지금도 군인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당시 이들은 군사훈련은 받았지만 국가 운영은 이와 다른 차원의 문제였기에 이들이 조선을 잘 다스릴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은 흥선대원군을 찾아갑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줄 리더로서 자신들과 뜻이 같은 흥선대원군을 생각한 것이죠. 그 결과 흥선대원군이 다시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런데 피신 갔던 민씨가 청나라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청나라가 흥선대원군을 납치해갖고 이모군란을 진압해줍니다. 이러면서 다시 민씨 세력이 강화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발생한 사회적 혼란을 막아줬다면 대가를 바라겠죠.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청나라도 이를 바탕으로 군대를 조선에 주둔시키고 조선에 대한 간섭을 심화시킵니다. 조선의 정치, 외교, 군사 등을 관리하게 된 것이죠. 일본은 어땠을까요? 이모군란 과정에서 일본 공사관이 받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제물포 조약입니다. 지금 인천에 있는 제물포에서 맺었던 조약이라고 해서 제물포 조약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를 계기로 일본인과 일본 공사관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일본 역시 조선에 군대를 주둔시킵니다. 이렇게 되니까 조선에는 청나라와 일본이라는 다른 나라의 군대가 들어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임모군란이 진압되고 완전히 힘을 키우게 된 개화파는 이제 개화 정책의 방법을 두고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는 세력과 점진적으로 기술부터 바꿔야 한다는 세력으로 분화됩니다. 모든 것을 새로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들을 우리는 급진개화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 기술부터 바꾸고 우리의 유교적 전통 질서는 유지하자라고 한 사람들을 우리는 온건개화파라고 합니다. 먼저 급진개화파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질문 중에 일본은 다른 나라에 강제적으로 계약을 성사시킬 정도의 강대국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강대국이 되었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일본이 한순간에 강대국이 된 이유는 바로 일본 내부적인 개혁이었던 메이지 유신에 있습니다. 세계사를 볼 때 좀 더 자세히 이 개혁을 살펴보겠지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1869년 이후의 일본에서는 중앙집권적인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대적인 군대개혁, 도세개혁 등 정치, 행정, 군사, 경제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의 급격한 개혁이 이루어지면서 봉건 질서를 해체시키고 근대적인 중앙집권 체제를 형성하였습니다. 이 개혁을 메이지 정부 시기에 이루어진 개혁이라고 해서 메이지 유신이라고 합니다. 급진개혁파는 이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조선 역시 대부분의 제도들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즉 발전된 서양의 제도와 사상을 모두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이죠. 급진개혁파의 대표적인 인물로 김옥균, 박영휴, 서광범 등이 있습니다. 온건개혁파는 우리의 유교 문화는 옳은 것이라는 바탕 아래 서양의 발전한 과학, 기술만 받아들이면 된다고 주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모델로 삼은 것은 청나라의 양무운동이라는 것인데요. 양무운동 역시 세계사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청나라는 중국의 역대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바탕으로 이전에 있었던 영국, 프랑스 연합군과의 전쟁, 즉 아편전쟁은 기술에서 밀려서 진 것일 뿐 다른 것은 건드릴 것이 없다고 주장한 개혁운동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위에 선생님이 카드 설정을 해 놓을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양무운동과 같이 조선 역시 우리의 전통 질서는 유지한 채 서양의 과학기술만 수용하면 된다고 주장한 세력이 바로 온건개화파입니다. 온건개화파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김홍집, 어윤중, 김윤식 등이 있습니다. 처음에 조선 정부는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요? 아무래도 모든 것을 바꾸자고 하면 왕의 위치도 위태로워질 수 있겠죠. 반면 과학기술만 받아들여도 된다고 한다면 왕실 입장에서 봤을 때 자신들이 가진 권력은 내놓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손해볼 게 없겠죠. 그래서 민치는 온건개화파를 지지하게 됩니다. 그럼 급진개화파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건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기별로 개화를 반대한 위정척사 운동과 이러한 개화 반대 입장에서 나타난 구식군인들의 반란인 임오군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에게 드릴 과제는 먼저 여러분이 위정척사파가 되어서 4시기 중에 한 시기를 골라 개화정책에 반대하는 글을 써보는 것입니다. 좀 길게 작성해서 사진 찍어서 댓글에 사진 첨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870년대 위정척사파라면 강화도 조약 이후의 상황에서의 위정척사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두 번째로 내가 만약 개화파가 분화하는 시기에 살았던 사람이라면 나는 온건개화파와 급진개화파 중에 어떤 세력을 지지할 것인지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첫 번째 과제와 같은 종이에 작성해서 한 장의 사진으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막 A4 용지 한 장 전체를 채워야 되진 않으니까 노트에 이 두 가지를 적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세 번째,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오늘 배운 내용들 중에서 여러분이 이해한 내용을 역사 노트에 정리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언어로 정리하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한번 정리해 보세요. 마인드맵이나 그림, 키워드 정리를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한 내용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방법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경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업 내용 중에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은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댓글 달아준 친구들이 몇몇 있었어요. 정말 잘해주셨고요. 정말 간단한 질문도 상관없으니까 언제든지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꼭 전부 다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온건계합화에 의해 힘을 쓰지 못했던 급진계합화의 이야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저 한자의 의미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 역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